그또 약간 그런 것도 책에 있던데요. 아는 맛, 네. 아는 맛. 요것도 그것도 마찬가지죠. 중립지대 역할. 네네네네. 그게 사실은 또 이 소비재나 서비스 상품이나 서비스 말고 예. 인간관계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인간관계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아는 맛이라는 거는 아까 그 뭐였지 이 책에 몇 가지 상품이 나오기는 하는데 아이스크림. 예. 그 같은 아이스크림 맛을 이용해서 음료수를 내놓는다거나 예, 예.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 예. 확장을 해 나가는 건데 네네. 이게 인간관계에서는 그럼 어떻게 적용이? 인간관계에서는 뒤에 외로움 나오고 난 다음에 나오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 먼저 얘기를 하면 지금 외로움이나 코로나 때문에 인간관계 그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네. 많이 외로워하시나요? 근데 이분들이 그래서 새로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 니즈가 폭발해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은 확 떨어졌거든 지금. 메타버스 관이 예, 떨어졌다. 예. 예, 시간을 그렇죠. 거기서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확 줄었어요. 오히려 이제 좀 오프라인에서 면대면으로 만나고 싶어하는. 네.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고도화되고 그 안에 기술적인 변화가 이제 높아지는 것들과 별개로 시간을 거기서 좀 덜 보내는 거죠. 실제 사람을 만나서 보내려고 하는데 시간 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하고 만나냐? 네. 아니에요. 초중고 대학교 동창 모임을 자꾸 기웃거립니다. 그다음에 회사 동호회나 이쪽에서 익숙해요. 점점 그쪽에 찾고자 하는데 되게 역설적인 게 저희가 통계로 찾아보면 그래서 실제로 오프라인 모임 하려고 하냐? 네. 그건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누굴 만나고 싶어서 익숙한 사람들을 떠올리는데 네. 이 사람들을 떠올리면 또 약간 그 한국 사회 억압적인 관계 문화가 예. 이게 불편함을 주거든요. 음. 예를 들면 저희 이제 얼마 전에 또 이사들 이제 회식도 하고 그랬는데 네. 또 뭐 이렇게 이번 수능 봤다며 수학 잘 봤대? 수학이 다 간다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불편한 질문들이 오가잖아요. 그때 이제 그런 질문 요새 잘 안 하는데 네, 실내라서 네, 네. 그런 식의 이제 오지랖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편함이 기존의 관계에서는 있었는데 그게 여전히 작동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창회나 이런 데를 기웃거리는데 그래서 2000년에 이제 유행했던 아이러브스쿨처럼 다모임이라고 하는 또 그 초등학교 동창 모임 사이트가 크게 떴는데 여기 관심이 많아요. 문제는 실제 참여 의향들도 높아야 되는데 그게 높지 않은 거죠. 그래서 뭘 찾냐? 거기도 중립지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고자 하는데 그냥 불특정 다수길 만나기는 불안하니까 네. 거기서 그 중에서도 나랑 가치관이 맞거나 취향이 같은 사람들을 선택적으로 만나려고 해요. 그거 니즈가 엄청 커요. 그래서 동창회 속에 또 다른 뭐 동문회 속에 이제 동창회 속에 취향 모임 이런 걸 모임 속 모임 이런 것들 쪽으로 방향이 이제 틀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러니까 모임 속 모임. 내가 아는 바운더리 안에서 취향 중심으로 재구성되는 거죠. 네. 저도 사실 뭐 책 모임들 몇 가지 하는데 그 중에서 또 3-4명 몇 명이 모여가지고 또 이렇게 아주 친해지는 사람들 또 있습니다. 그런 모임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예전에는 이렇게 사조직 예, 구성한다고 예. 막 그렇게 욕먹던 조직이죠. 뭐 예를 들어서 한 15명 있으면 그중에 서너 명 따로 모이면 따로 모여요. 뭐 사조직해서 조금 와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던 건데 이게 이제는 트렌드가 돼 버리는. 지금은 그게 그쪽으로 취향이나 가치관 중심으로 모임이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 바운더리 안에서. 그게 23년도에도 앞으로도 조금 더 예.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외부의 거고. 불안감이 엄청 크기 때문에. 외부의 불안감. 그 경제적 불안감이라는 게 단순히 내 돈이 덜 생길 거라든지 아니면 내 수입이 줄어들 거라 이런 불안감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끊임없이 외부에 그런 신호가 나가면 외부 활동하는 것 전체적으로 이렇게 위축돼요. 누구를 불특정 다수를 만나는 것부터 다 불안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대단히 높아지면 외부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넓히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사회적 상황이 되죠. 약간 레트로 마케팅도 그러면 그 일환으로 그렇죠. 볼 수 예, 있겠네요. 예. 사람들에게 익숙한 거를 네네. 주는 거고. 그리고 익숙한 모임 속에서 이제 나랑 비슷한 가치관이나 취향을 가진 사람들하고 책 모임을 한다거나 네. 와인 모임을 한다거나 여행 모임을 한다거나 이렇게 또 소수 중심으로 인간관계가 재편될 가능성이 있죠. 그럼 전반적으로 저희가 2023년 돈의 흐름을 쭉 같이 이제 따라가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아까 뭐 무지출 챌린지 이야기를 했고 불안감을 조금 낮추려는 그런 소비들 나타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조금 저축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네네.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저축하기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네. 그래도 뭐라도 모으려는 흐름들이 좀 있을지 티끌이라도 모으는 흐름들이 좀 강화될지 아니면 별로 모아봐야 없겠다. 그냥 소비 쪽으로 흘러가는 게 더 많을지.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어디다가 돈과 시간을 쓰느냐의 흐름을 보시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전망도 가능하고 그 결과로 어떤 분야는 조금 더 성장하고 어떤 분야는 좀 더 하락하겠다 이런 예측이 가능한 흐름 같은 게 있는데 잘 보시면은 좀 거창하게 얘기를 드리면 대중 소비자들이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2015년부터입니다. 이게 시작이.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게 네. 된 계기요. 2015년도에 메르스라고 하는 예. 그 뭐 한국만 나홀로 팬데믹 있었잖아요. 예. 중동 다음으로 세계 사망자가 2위를 찍었던 예. 그때 이제 방역을 실패해가지고 했었던 이때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엄청 늘었어요. 이때 유행했던 게 내부 인테리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집밥백 선생도 그때 떴어요. 냉장고를 부탁해. 냉장고 파먹고 이게 집에서 오랫동안 머물기 때문에 파생되는 컨텐츠나 프로그램들 흥행 이유가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네네네. 이렇게 오래 있었고 2015년 12월 23일 날 공교롭게 이제 메르스 종료 선언이 나고 이듬해를 맞이했는데 오래 있었으니까 답답하잖아요. 다음 해에 욜로의 대열풍이 났죠. 이제 라떼 효과라고 하는 이 효과가 없어지고 4,000원짜리 라떼가 손안에 쥐는 느낌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내 감정. 네. 그 다음에 2016년도에 그런 롤러를 보냈고 2017년과 18년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제 혼자 밥 먹고 술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하는 게 즐겁네. 사적 공간에서 1인 체제가 시작됐고 그 다음 해에는 유연근무제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회 환경이나 업무 환경이나 이런 것들로 확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2019년도에 그래서 저희는 뭐라고 봤냐? 외로움이 온다고 봤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외로움이 더 이상 진척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외로움을 달래는 수단으로 소비나 돈과 시간을 쓰는데 그때 유행했던 게 살롱 문화 같은 거였습니다. 와인 살롱, 책 살롱, 트레바레도 그때 떴고요. 이 살롱 문화가 2020년도에 코로나를 맞으면서 직격탄을 맞았죠. 살롱 문화가 다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되니까 그때 유행했던 게 2020년과 21년도에 유행했던 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못 만나니까 내가 누구지 이런 정체성의 의문을 갖고 MBTI가 엄청 유행했어요. 그리고 2020년과 2021년도에는 뭐가 또 유행했냐면 코로나 때문에 학교나 이런 것들이 내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안 가도 되는 대로 바뀌었잖아요. 네.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학교도 일단 아파도 선생님 오면 얼굴 한번 보고 와야 되는 건데 그쵸. 이런 시기가 되고 이제 편집장님 저 열나 회사 가기 싫으면 편집장님 저 열나는데요. 그러면 이제 야 나오지 마. 그죠. 전화만으로 됐죠. 검사 재택해 이렇게 예. 이렇게 이제 내 컨디션에 따라 주변 일상이 돌아가는 걸 경험하다가 2022년도 상반기에는 뭐가 있었냐? 큰 선거가 2개 있었습니다. 네.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가 있으면 뭐가 돌아가냐면 당신의 신념대로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메시지가 과잉으로 날아다녀요. 야 이제 내 뜻대로 내 컨디션대로 컨디션 주변이 일상이 돌아가는구나. 그게 작년에 왔을 때 슈퍼 개인의 출발이라고 네네. 개인이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다는 착각으로 1년, 2년, 3년 차를 보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023년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내 일상만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시간을 아껴서 자기 개발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있는 것. 게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일상, 음. 내 돈, 내 시간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제 굉장히 자기 안으로 침잠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글 쓰는 블로그 챌린지부터 해서 그 유행이 패턴, 이 풍선 효과가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하루하루를 자기를 단련해가지고 그걸 챌린지하고 기록하고 공유하고 너 대단한데 이렇게 이제 서로 칭찬하고 이런 식의 의미 부여가 계속 쌓이는 거죠. 약간 그게 이제 자기 개발일 수도 있는 거고. 자기 개발일 수도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돈을 아껴 예를 들어서 무지출 챌린지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냉장고 파갖고 하루를 돈을 안 아끼는 거예요. 고정비는 아낄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뭐 주거비, 통신비 이런 걸 아끼기는 어려 보니까 하루에 움직이던 그 비고정비를 아끼는 거예요. 교통비 이거 걸어 다니는 거죠. 네. 그다음에 뭐 밥값 이런 거 쌓고 다니는 거죠. 커피 탕비실에 쓰는 거죠. 이렇게 이제 소소한 것들을 아끼는 이 무지출 챌린지가 시작되는 거고 이게 혼자 하기는
조금 눈치 보이고 이럴 수 있는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내가 하루를 잘 살았다는 신호로 경험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전하고 다른 겁니다. 이게 약간 메르스 때부터 이야기를 쭉 이어가 주셨는데 이게 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이클이 있네요. 네, 사이클. 혼자 쭉 있다가 외로워지고 누군가를 찾게 되고 막 이렇게.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 약간만 환율이 떨어지거나 네, 아니면 금리가 주춤하거나 네. 이렇게 되면 억압된 게 쌓이잖아요. 아, 확 이게 터지나요? 그렇죠. 소비가 됐든 해외 여행이 지금 됐든. 여행사 안 좋잖아요. 네네네. 내 여행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여행사들도 이제는 이제 뭐 해외에서도 뭐 이게- 방역 많이 풀고 그렇죠. 있으니까. 민감화에서 시간이 지나가면 이게 둔감화가 되면서 답답함이 쌓이거든요. 네. 네. 확 터지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뭐 환율이라든지 예, 다 고려를 하셔야죠. 예,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있어 좀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만. 근데 여기에서 그 파생되는 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뷰카 시대. 네. 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뷰카라는 게 상황이 변동적이고 불확실하며 복잡하고 모호한 네. 요 영문 앞 글자를 짝짝짝짝 딴 건데 네네. 이건 누가 만든 말입니까? 아, 참. 야마구치 슈라고 네. 그 외에 나온 지 오래된 말인가요? 아니요 한 2000 몇 년밖에 안 됐어요. 한 2, 3년. 어. 그 뉴타입의 시대란 책에 네. 쓴 말이고 근데 그거 말고도 그 몇 군데 컨설턴트를 쓰시더라고요. 뷰카. 뷰카 V는 이제 변동성의 약자고 예. U는 그 불확실성의 약자고 이제 C는 복잡성, 컴플렉스. 그다음에 A는 이제 모호성 예. 약자인데 이걸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 지금 직장인들이 10명 중 7명 이상이 대단히 높게 보는 거죠. 이 지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 무지출 챌린지로 시작이 되는데 직장 생활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가 아주 흥미로워요. 네네네. 저희가 2022년 4월 달에 조사한 거로만 보면 직장 회식에 대한 어떤 이미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탑 5가 되게 흥미로운 게 귀찮다, 하기 싫다,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렇죠. 요즘에 거의 뭐 회식하는 회사도 많지 않아요. 거의 재밌다는 것도 있는데 예. 50대가 제일 높아요. 50대는 직장 회식이 재밌지 왜 재미없어? 아니 그거 왜 재미없어 하지 애들이 뭐 이런 그런 이제 틈새 이제 통계도 있어요. 어쨌든 그 직장 회식에 대한 20대 30대가 싫어하는데 이게 딱 7월 달에 네. 어떻게 바뀌었냐면 직장 7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통계청이나 한국은행에서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예. 통계가 나오면서 직장 회식에 참석하겠다 법인카드를 쓰는 아. 여기 10명 중 7, 8명 거기에 다. 요새는 고기 먹고 싶은데 회식 안 해요? 뭐 이런 물어봅니다. 자기 돈으로 사 먹기 이제 너무 비싸져서 차라리 회식하는 게 낫다. 그러면서 근데 1차에 끝내달라 이런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가 이제 확산되냐면 회사에 실제로 회사 생활에 대한 관여나 관심이나 의미 부여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조사를 보면 지금 내가 하는 회사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네. 또 하나는 작년까지 되게 유행했던 파이어족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재무적으로 빨리 은퇴를 하겠다. 네. 요게 10명 중 7명이 유보. 지금 쏙 들어갔죠. 쏙 들어왔어요. 안 된다는 걸 알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당장 현금 흐름이 중요하고 내가 있는 곳에 의미 부여하고 여기 시간을 더 쓰겠다는 사람들이 엄청 늘어났어요. 요렇게 되면 여기 이걸 들으시는 이제 40, 50대 우리 선배님들이나 경영자분들은 요 생각하실 거예요. 얘들이 이제 직무 공부를 하고 열심히 회사 공부를 하겠다는 얘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변동성을 되게 높게 본다고. 아하. 이게 뭐랑 붙었냐면 자기 개발을 하는데 회사 공부가 아니에요. 자기 지금 직무 공부가 아니에요. 아. 뭘 하냐면 어디에 시간과 돈을 쓰냐면 자기 개발 해야겠다는 건 높아요. 뭘 자기 개발하냐면 돈 공부하고 몸 관리합니다. 근데 그렇게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들어봤더니 그러면 너 나갈 거냐? 10명 중 3명이 나갈 생각이 있대요. 아니 10명 중에 100명 중에 15명 정도가 나갈 이직 의향인데 있을 거냐? 100명 중에 30명이 그냥 있겠다 그래요. 네. 무슨 얘기냐면 나갈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자기개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뷰카가 높으니까 회사가 좋은 의지로 나를 지켜줄 수 있어도 회사가 이 시대를 버틸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거. 그게 이제 불확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직장인들이 돈과 시간을 어떻게 쓸 거냐면 자기 개발에 다시 쓰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게 딱
아까 말씀드린 2003년도 불황 때나 2010년도 그때 왜 유럽발 금융위기 네. 이후에 자기 개발이 진짜 직무지식이나 그때 영어 공부 이런 게 막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랑 다른 게 외부 환경을 불확실성으로 높게 보면 와이스트리트이 여전히 잘 된다는 거죠.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희가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의견 보면 이제 주식 시장이나 투자 시장은 다 망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분간은. 네. 부동산, 주식, 코인 다 안 좋으니까 이쪽 시장이 거들떠 안 볼 거다. 제가 보기엔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부 시장은 유지가 될 거예요. 그 출판사분들하고 물어보면 이쪽 이렇게 보면 자기개발 시장은 유지되겠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죠. 불확실성이 있고 그것도 굉장히 변동성이 크니까 그렇죠.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것도 역시 이제 돌고 돌기는 하는데 그렇죠. 파이어냐 아니면은 노동소득이냐.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자기 개발만큼은 계속될 거다. 그렇죠. 돈, 몸, 와이스트리트. 몸을 지금 2030이 얼마나 중요하고 있는지에 대한 또 다른 지표가 하나 있어요. 네. 지금 보면 음료수에 예. 아마 이건 정말 대세가 될 텐데 슈가 프리 맞아요. 그거 말고는 거의 안 팔립니다. 잘. 예, 맞아요. 모든 음료가 다 스테비아나니까 그 슈가 프리가 들어가 있는 음료가 2030이 엄청 좋아요. 그게 약간 그 간접적인 지표예요. 자기 몸에 훨씬 더 신경 쓴다라는 슈가 프리 음료들. PT도 젊은 분들이 돈이 없는데 더 많이 받습니다. 바디 프로필도 훨씬 많이 찍고. 바디 프로필. 요것도 한때의 열풍이 아니라 예. 이거는 이제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의 꾸준한 수요가 있을 것이다. 꾸준한 수혜가 있고 아까 무지출 챌린지라고 했잖아요. 예. 드러내야 되니까 아. 찍는 거죠. 자기가 이만큼 열심히 관리해왔다는 증거로. 그러니까 그 PT 열심히 받고 예. 그리고 바디 프로필 한 거 찍어서 올려서 홍보를 하고 말 그대로 그게 이제 챌린지가 홍보를 되니까. 하고 그 자체로 스스로한테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2023년도 트렌드 핵심 현상이 무지출인데 챌린지 한다는 거예요. 이거가 파생하는 효과가 직장 생활에도 많고 라이프에도 많고 뭐 여러 가지 그 컬처에도 많고 그렇습니다. 의미 부여. 예. 이거 동그라미 한 5번 쳐놔야겠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의미 부여 중에서도 버티컬 취향, 그렇죠? 거기도 이제 이게 예. 다 관통을 하는 네. 메시지네요. 네. 인간 관계도 거기에서 이제 똑같이 이어지는 거고. 네.